안녕하세요. STI 적정기술교실 자가발전기 수업을 맡게 된 넝쿨이 채널 운영자 송정훈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적정기술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자, 저는 여기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기술,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금방 사장될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앞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뭔가 부합되는 것 같죠?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면 금방 사장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사전에서는 에너지를 일을 할 수 있는 원기, 정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저는 여기서 전기 에너지 중에서도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는 제 옆에 항상 주변에 존재해요. 자, 집을 볼게요. 냉난방기, 그리고 청소기, 컴퓨터, 그리고 요리도구, 그리고 세탁기, TV. 이 모든 생활가전들이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전기 에너지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냉난방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청소기 대신에 빗자루와 쓰레바지, 그리고 컴퓨터 못 하겠죠. 음식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불편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기 위해서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집만 보더라도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옷, 우리 피복,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야 돼요.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많은 기계장치들과 재봉틀 등 여러가지 기계들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어요.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없다면 공장은 멈추고 우리가 옷을 만드는데 바느질로 옷을 만들어야겠죠. 다음으로는 식량. 이 전기 에너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식량도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명, 그리고 환풍기,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는 펌프, 이런 장치들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 에너지가 없다면 스마트팜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스마트팜, 식량도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다음으로는 이동, 전기차. 최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연기관 화석연료로 자동차를 움직였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여행도 가고 했었는데 이젠 전기에너지로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있고 친인척들 보러 갈 수가 있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전기에너지가 우리 주변 환경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자,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건데, 자, N극과 S극을 가진 자석을 두고 가운데 코일을 감은 회전자를 구성을 해요. 자, 이 회전자를 회전시키게 되면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발전기를 핸들로 돌려 볼 건데, 이 발전기는 높은 회전수를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핸들을 매우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금방 힘이 들겠죠. 그래서 톱니를 사용을 했어요. 기어라고 하죠. 그래서 적은 핸들 회전수로 발전기에 필요한 높은 회전수를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가 이 톱니, 기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발전기에서는 4바퀴, 5바퀴, 10바퀴씩 돌게끔 그런 장치를 톱니바퀴,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생산해 볼 건데, 이제 핸들을 돌리게 되면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이것 또한 한 10분? 5분 정도 돌리면 팔에 힘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햇빛을 찾았어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은 이제 직류로 생산이 되거든요. 이 직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전제품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태양광 인버터라고 해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바람, 그리고 물을 이용한 장치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를 바람을 이용한 걸 풍력, 그리고 물을 이용한 걸 수력, 그리고 해양, 바다를 이용한 걸 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 그리고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에너지원은 주변 환경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적게 미치고, 이런 한번 설치한 장치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불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햇빛이 나면 태양광 발전기가 돌아가고, 비가 오면 수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그런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된 전기로 이젠 인터넷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또한 이제 지속 가능한 주변 환경에서 얻은 자연 에너지로 인터넷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보시다시피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가스, 이 화석에너지가 69.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이 온실가스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야기를 했어요. 지구온난화는 점점 지구를 데워서 북극의 얼음 그리고 고산지의 빙하들을 다 녹이면서 점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 이 해안가 쪽으로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수면 상승이죠, 바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넓었던 모래사장이 점점 이제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제가 여행 갔었던 제주도 탐방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이 전기에너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좀 더 찾아서 확산해야 되지 않냐,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기후적인 이런 문제들은 지금 기후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해안 산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쪽에 홍수 피해가 났죠. 광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일시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난민으로서 원체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식량이라든지 그런 생활, 주거, 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 폭염, 홍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좀 줄이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적정 기술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뭐 자연에 뭐랄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가발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터에 피니어 기어, 제일 작은 기어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모터 브라켓, 모터 고정 브라켓에 모터를 끼워 주시고, 모터 끼우기 전에 이제 베이스판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볼트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볼트 넣어주고 모터를 연결합니다. 받침에 베이스판이랑 모터 브라켓이랑 받침대랑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기어 구멍은 여기 보시면 가운데 구멍에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자, 이제 기어 브라켓을 연결을 할 건데요. 기어 브라켓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격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조아 놓고 마지막에 제대로 조아 줄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톱니바퀴에 축을 연결을 할게요. 자, 축을 연결하고요. 이제 모터 톱니랑 맞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구멍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확인이 됐으면 이제 제일 큰 톱니, 손잡이 톱니를 연결해 줄 거예요. 손잡이 톱니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이게 축이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이러면은 주변에 드라이버나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전선, 모터랑 여기 다이오드 꽂는 전선이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색깔별로 색깔 맞춰서 검정색은 마이너스, 빨간색은 플러스,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무 탄두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 탄두를 연결하는 거는 이제 합선되지 말라고 끼우는 거예요. 합선되지 말라고.
하고 양면 타이프를 옆에 붙이고, 자, 전선을 연결할게요. 자, 이제 다이오드를 연결해 볼게요. 이제 만약에 살짝 돌렸는데 불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해서 연결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톱니가 잘 돌아가나요? 톱니가 너무 뻑뻑하거나 헐렁하면 아까 핸들 브라켓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핸들 브라켓을 좀 움직여 주시면 딱 맞게 될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드라이버로 완전히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가발전기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핸들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꾸준히 쓸 수가 있는데 계속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팔이 아프고 힘이 들겠죠. 그랬을 때 우리 주변 환경을 찾아보면 이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